조용히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대학생 딸 지은이가 방에서 나와 물어봅니다. 엄마, 하루가 왜 저래? 온라인 수업을 듣던 중이었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미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말았는데 하루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여전히 창고 문 앞에서 짖고 있습니다. 앞발로 문을 긁기도 하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기도 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면 물어봐야겠다. 지은이가 하루를 보며 중얼거려요. 아버지 성우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신 상태예요. 창고는 집을 지을 때부터 있던 공간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은 오래된 짐들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하루의 짖음이 더욱 격해집니다. 미연이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 금세 그치는데 오늘은 전혀 말을 듣지 않네요. 진짜 이상하네. 뭐가 있는 걸까?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고를 바라봅니다. 창고 문은 오래돼서 삐걱거리고 유리창도 먼지가 두껍게 쌓여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후 6시 성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여보, 하루가 오늘 하루 종일 창고 앞에서 짖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미연이 현관에서 남편을 맞으며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지? 성우도 의아해하며 거실로 들어와요. 하루는 여전히 창고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루야, 무슨 일이야? 성우가 하루에게 다가가자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창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낑낑거립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은이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그래, 창고에 뭐가 있나 한번 봐야겠네. 성우가 창고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하루가 더욱 흥분하며 짖기 시작해요. 마치 드디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하루가 우리 창고 열려고 하면 더 짖네. 성우는 신기해하며 문을 열어봅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해요. 창고 안에는 정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할아버지 시절부터 쌓아둔 오래된 책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겨울용품들. 그런데 구석 한쪽에 천으로 덮인 큰 물건이 눈에 띕니다. 저게 뭐지? 성우가 천을 걷어내자 오래된 피아노가 나타났어요. 나무색이 바랜 상태였지만 아직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피아노가 여기 있었네? 어머, 이거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다가와요. 피아노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맞다. 아버지가 젊을 때 치시던 거야. 어머니께서 버리지 말고 간직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었구나. 성우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해요. 하루는 이제 짖지 않고 피아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꼬리를 살살 흔들며 마치 이거였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하루가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미연도 호기심이 생겨서 창고로 들어와요.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치셨어요? 지은이가 물어봅니다. 응, 젊을 때 꽤 잘 치셨대. 어머니 말로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 성우가 피아노 덮개를 열어봅니다. 건반들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지만 그래도 온전한 상태예요. 딩! 성우가 한 건반을 눌러보니 소리가 납니다. 조율이 많이 틀어졌지만 아직 소리는 나요. 그 순간 하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앞발을 피아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특정 건반 쪽을 자꾸 킁킁거려요. 하루가 또 뭔가 하려고 하네. 가족들이 하루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하루는 가운데 부분 한 건반을 계속 킁킁거리고 있어요. 이상하네. 저 건반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성우가 그 건반을 자세히 봅니다.
다른 건반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일단 치워두고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어. 미연이 말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 오늘은 늦었으니까 주말에 한번 제대로 봐보자. 성우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여전히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으려 해요. 가족들이 창고를 나가려고 해도 끝까지 남아서 피아노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야, 이제 가자. 지은이가 부르자 그제서야 아쉬워하며 따라 나와요. 그날 밤 하루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창고 쪽을 자꾸 바라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짖지는 않았습니다. 하루가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피아노가 있는 걸 알았을까? 지은이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개들이 후각이 발달해서 오래된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하잖아. 할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걸 수도 있어. 성우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신기해요. 미연도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몰랐어요. 하루가 알려주려는 건 단순히 피아노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 피아노 안에 할아버지가 남긴 특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하루는 다시 창고 앞으로 갔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짖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루가 정말 이상해. 어제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 미연이 빨래를 널며 중얼거려요. 엄마, 하루한테 뭔가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농담 삼아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걔가 뭘 봐. 하지만 미연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신경이 쓰여요. 하루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하루의 행동을 신기해했어요. 어머, 하루가 며칠째 저러고 있네요? 옆집 김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네, 창고에서 할아버지 피아노를 찾아낸 다음부터 저러고 있어요. 미연이 대답해요. 아, 그 피아노요? 박 어르신께서 젊을 때 정말 잘 치셨는데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였어요. 정말요? 네, 특히 트로트 같은 걸 치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손재주가 좋으셨거든요. 김 아줌마의 말에 미연은 시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는 과묵하신 분이었는데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니. 그런데 하루가 왜 갑자기 그 피아노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글쎄요. 개들이 영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봐요. 김 아줌마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오후에 성우가 일찍 퇴근했어요. 여보, 피아노 한번 제대로 봐볼까? 그래요. 하루가 계속 저러니까 신경 쓰여요. 가족들이 모두 창고로 모였어요. 할머니도 경로당에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어머, 이 피아노. 정말 오랜만이네. 할머니가 피아노를 보시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자주 치셨어요? 성우가 물어봅니다. 그럼, 젊을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치셨어. 특히 저녁에 일 마치고 오면 1시간씩은 꼭 치셨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곡을 좋아하셨어요? 지은이가 관심 있게 물어봅니다. 클래식도 치시고 우리나라 노래도 치시고 특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같은 걸 치실 때는 정말 아름다웠어. 할머니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세요. 하루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서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어요. 때때로 특정 건반 쪽을 킁킁거리기도 합니다. 하루가 또 저 건반 냄새를 맡고 있네. 지은이가 관찰해요. 어디 한번 봐볼까? 성우가 하루가 계속 킁킁거리는 건반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성우가 그 건반을 누르며 자세히 봅니다. 다른 건반들보다 약간 높이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말이네.
뭔가 이상해 보여. 미연도 동의합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지은이가 추측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옛날 피아노들은 가끔 그런 비밀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하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 건반을 앞발로 눌러봅니다. 그러더니 다시 낑낑거리며 뭔가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어요. 하루가 우리한테 뭔가 하라고 하는 것 같네. 성우가 하루의 행동을 보며 말해요. 아빠, 한번 그 건반 제대로 열어봐요. 지은이가 제안합니다. 그래, 한번 봐보자. 성우가 조심스럽게 그 건반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건반 옆쪽에 작은 홈을 발견해요. 여기에 뭔가 있네. 손가락으로 그 홈을 눌러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건반 아래쪽이 열립니다. 와, 정말 비밀 공간이 있었네.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소리를 질러요. 그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 같았습니다. 뭐지, 이게? 성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냅니다. 하루는 이제 완전히 진정하고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어요. 마치 드디어 찾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숨겨두신 걸까요? 지은이가 궁금해합니다. 그럴 거야. 하루가 이걸 찾아달라고 그렇게 짖었던 거구나. 할머니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세요. 대단하다, 하루야. 어떻게 알았니? 성우도 하루를 칭찬해 줍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래된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가 있네. 성우가 편지를 꺼내봅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연이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성우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인 것 같았어요. 하루는 이제 완전히 만족한 듯 피아노 옆에 누워 있어요. 며칠 동안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루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이걸 못 찾을 뻔했어. 지은이가 하루를 안아주며 말해요.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합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편지의 내용과 열쇠의 정체, 그리고 사진 속 비밀이 밝혀지면서 이 가족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진짜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편지 내용을 다 들은 가족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편지를 읽게 될 것 같구나. 이 열쇠는 은행 금고의 열쇠이다. 하지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이 들어있다. 하루가 이것을 찾게 해줄 것이다. 그 아이는 특별하니까. 하루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입양한 아이였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하루를 아끼셨는데 할머니는 편지를 보시며 복잡한 표정을 지으세요. 아버지가 하루를 정말 아끼셨어. 매일 같이 산책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거든. 그럼 할아버지가 미리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지은이가 신기해해요. 하루는 여전히 피아노 옆에 누워서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은행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네. 성우가 열쇠를 들여다보며 말해요.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숫자가 뭘까? 은행 지점 번호 같은데요. 지은이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봅니다. 맞아요. 이게 시내 은행 지점 번호예요. 그럼 내일 한번 가봐야겠네. 성우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다시 짖기 시작해요. 하루가 또 왜 그래? 가족들이 놀라며 하루를 바라봅니다. 하루는 피아노의 다른 부분을 킁킁거리고 있어요. 아까와는 다른 곳이에요. 설마 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미연이 걱정스럽게 말해요. 한번 봐볼까? 성우가 하루가 킁킁거리는 곳을 살펴봅니다. 피아노 옆면 쪽이었어요.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나무판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요. 진짜네. 여기도 뭔가 숨겨져 있어요. 지은이가 흥미롭게 말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만져보니 작은 서랍 같은 게 나왔어요. 와, 할아버지가 정말 여러 곳에 숨겨놓으셨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악보,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녹음기까지 있네요. 성우가 녹음기를 꺼내봅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용 녹음기였어요. 이거 작동될까요? 지은이가 궁금해해요. 한번 해볼까? 성우가 재생 버튼을 눌러봅니다. 지지직. 여보세요. 이 소리가 들린다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어요. 내 소중한 가족들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피아노의 비밀을 찾았다는 뜻이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녹음기를 바라보세요. 첫 번째 편지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보물을 찾으려면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해. 더 많은 단서요? 지은이가 놀라며 반복해요. 녹음이 계속됩니다. 이 사진들을 잘 봐라. 특히 뒷면에 적힌 숫자들을. 가족들이 급하게 사진들을 뒤집어 봅니다. 정말로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3729 이게 뭘까요? 비밀번호 같은데요. 성우가 추측해 봅니다. 녹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멈춰도 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뭔 얘기예요? 무슨 변화요? 미연이 불안해하며 말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과거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녹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루가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루가 녹음기 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어요. 마지막으로 성우야. 네가 이 가족의 가장이 되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거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한동안 말없이 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글쎄, 할아버지가 뭔가 큰 비밀을 남기신 것 같은데. 성우가 고민스러워해요. 무서운데요? 무슨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가 할머니께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어. 뭔가 숨기시는 것 같기도 했고. 뭘 숨기셨을까요? 모르겠어. 그때는 묻지 않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물어볼 걸 그랬나 봐. 할머니가 후회스러워 하세요. 하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창고 밖으로 나가려 해요. 하루야, 어디가? 지은이가 따라가려 하는데 하루가 뒤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어요. 하루가 우리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려는 거지? 성우가 의아해하며 하루를 따라갑니다. 하루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 방으로 향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할머니 혼자 쓰시는 방이에요. 하루가 할아버지 책상 앞에서 짖어요. 설마 여기도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미연이 한숨을 쉬며 말해요. 한번 봐봐야겠어요. 지은이가 책상을 살펴봅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인데 서랍이 여러 개 있어요. 하루가 특정 서랍을 앞발로 긁어요. 이 서랍인가 봐요. 성우가 그 서랍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문구용품들만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루가 계속 그 서랍을 긁어요. 혹시 이중 바닥이 있는 건 아닐까? 지은이가 서랍을 완전히 빼내봅니다. 정말로 서랍 밑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어요. 와, 정말 있었네요.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번엔 뭘까요? 성우가 파일을 꺼내봅니다. 표지에 가족사라고 적혀 있어요. 가족사? 파일을 열어보니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들, 그리고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지은이가 문서들을 훑어보며 말해요. 그런데 그 순간 미연이 한 신문 기사를 보고 얼굴이 하얘져요. 이거 설마. 왜요? 뭔데요? 성우가 미연이 보고 있는 기사를 봅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전쟁 중 실종된 음악가 한도윤 씨, 가족들 수소문이었어요. 한도윤, 이거 할아버지 성함 아니에요? 지은이가 놀라며 말해요. 그러네. 할아버지가 전쟁 때 실종되셨다고? 어머니,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성우가 할머니께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세요. 아, 그 얘기는 아버지가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서. 뭔 얘기요? 가족들이 궁금해해요. 사실 아버지가 젊을 때 음악가였어. 정확히는 음악 선생님이셨지. 음악 선생님이요? 응.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요. 어떤 힘든 일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거든. 특히 아버지처럼 서양 음악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할머니가 말씀을 멈추세요. 그래서 실종되셨던 거예요? 실종된 게 아니라 숨어 지내셨던 거야. 한동안. 와,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성우가 놀라며 말해요. 그럼 이 피아노도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지은이가 물어봅니다. 그래. 아버지한테는 피아노가 생명 같은 거였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으셨지.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이 숙연해져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숨기셨을까요? 미연이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나 봐. 과거 일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때 하루가 또 다른 서랍을 긁어요. 하루가 또 뭔가 있다고 하네요. 지은이가 그 서랍을 열어봅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편지 묶음이 들어있어요. 편지들이네요. 성우가 편지들을 꺼내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이거 할아버지 제자들이 보낸 편지 같은데요? 한 편지를 읽어보니 선생님 덕분에 음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나 보네요. 그럼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 선생님이셨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이 편지들 중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이가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한 편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이 편지 봉투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어디? 성우가 그 편지를 봅니다. 봉투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1953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사진 뒷면에 적힌 숫자와 비슷한데요? 그러네. 혹시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점점 할아버지가 남긴 퍼즐의 복잡함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루는 이제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의 임무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루야, 너 정말 대단하다. 지은이가 하루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단서들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미연이 걱정스러워해요. 일단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요.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성우가 결정합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니라는 걸, 할아버지가 숨겨온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하루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어요. 며칠 동안의 임무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하지만 하루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성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행에 갔어요. 미영과 지은이,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갔습니다. 하루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은행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집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한도윤 명의로 된 금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성우가 은행 직원에게 말했어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봅니다. 아, 맞습니다. 한도윤 고객님 명의의 안전금고가 있네요. 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남기고 가셨어요. 성우가 편지와 열쇠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잠시만요. 직원이 매니저를 불러왔어요. 어르신이 특별 지시를 남겨두셨네요. 가족이 이 편지와 열쇠를 가져오면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매니저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금고를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금고실로 내려갔어요. 작은 금고 하나가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금고인가? 성우가 열쇠를 넣고 돌렸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 뭉치, 사진들, 그리고 이건 뭐지? 지은이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단 다 가져가서 집에서 봐요. 가족들이 금고 안의 물건들을 모두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루가 반갑게 달려나와요. 하루야, 우리 많은 걸 가져왔어. 지은이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거실에 앉아서 금고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두꺼운 앨범이었어요. 이거 할아버지 젊을 때 사진인가 봐요. 할머니가 앨범을 펼쳐보세요. 첫 페이지에는 20대 정도로 보이는 한도윤 할아버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으셨네요. 지은이가 감탄해요. 그럼 젊을 때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총각이셨어.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다음 페이지에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진들이 있어요. 작은 교실에서 피아노 앞에 둘러앉은 아이들과 함께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선생님이셨구나. 성우가 감회에 젖어 말해요. 그런데 앨범을 넘기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진인데 관객석이 굉장히 화려해 보였어요. 이거 어떤 무대인 것 같은데? 미연이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이거 콘서트홀 같은데요? 지은이가 말해요.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시더니 놀라세요. 어머, 이거 그때 그 공연이네. 어떤 공연이요? 아버지가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셨거든. 정말요? 가족들이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럼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전쟁 때문에 연주를 못하게 되신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겨졌거든. 특히 아버지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더욱. 할머니가 말씀을 멈추세요. 그때 하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앨범을 킁킁거려요. 하루가 또 뭔가 찾았나 봐요. 성우가 하루가 킁킁거리는 페이지를 봅니다. 그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와 한 여자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둘 다 정장을 입고 있고 뒤에는 피아노가 보였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지은이가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시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세요. 이분은 아버지의 첫 번째 피아노 선생님이셨어. 첫 번째 선생님이요? 응. 아버지가 음악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야. 정말 실력이 뛰어나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전쟁 때 헤어진 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나요. 하루가 그 사진을 계속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앨범 뒤쪽으로 가서 뭔가를 긁어요. 하루가 뭔가 또 찾은 것 같은데? 지은이가 앨범 뒤를 봅니다. 정말로 앨범 뒷면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어요. 또 편지가 있네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냅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였어요. 도윤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음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란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영희. 이분이 그 선생님이신가 봐요. 지은이가 말해요. 그런 것 같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편지 끝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어요. PS. 우리의 비밀 장소를 기억하니? 그곳에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었어. 비밀 장소? 가족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선생님과 어떤 비밀 장소가 있으셨나요? 성우가 물어봅니다. 글쎄, 젊을 때 얘기는 잘 안 하셨거든. 하지만 할머니가 뭔가 생각나는 듯 표정을 바꿔요. 가끔 한강 근처 어딘가에 가시곤 했어. 혼자서. 특별한 날이면. 한강 근처요? 응. 정확한 곳은 모르겠지만 항상 같은 곳에 가시는 것 같았어. 그때 금고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가 눈에 띄어요. 이 상자도 열어볼까요? 지은이가 상자를 들어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나침반과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나침반이랑 지도? 성우가 지도를 펼쳐봅니다. 지도에는 한강 근처가 표시되어 있고 특정 장소에 X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 비밀 장소인가 봐요. 지은이가 흥미롭게 말해요. 하루가 지도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어요. 마치 맞아, 거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네요. 성우가 말해요. 네, 가고 싶어요. 지은이가 신나게 대답해요. 그런데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계속 이렇게 파고들어도? 왜요? 할아버지가 녹음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변화가 온다고. 미연의 말에 가족들이 잠시 조용해져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걸 보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지은이가 말해요. 지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루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걸요. 성우도 동의합니다. 하루가 마치 대화를 이해한다는 듯이 가족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강에 가보기로 해요. 할머니도 결정하세요. 어머니도 함께 가실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 나도 궁금해.
그날 저녁 가족들은 발견한 모든 단서들을 정리해 봤어요. 피아노에서 찾은 편지와 열쇠, 녹음기, 사진들과 숫자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가져온 앨범과 지도까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지은이가 모든 단서들을 보며 말해요. 할아버지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나 봐요. 성우가 감탄해요. 하루는 모든 단서들 옆에 앉아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때때로 특정 단서를 킁킁거리기도 하면서 하루야, 너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지은이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물어봅니다. 하루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짧게 말하고 짖어요. 마치 응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신기해. 정말 하루가 할아버지 메신저 같아. 가족들이 웃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씀하세요. 아, 맞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이요? 내가 없어도 음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이어받을 것이다라고. 이어받는다는 게 뭘까요? 지은이가 궁금해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이런 뜻이었나 봐. 할머니가 단서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의 음악을 이어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 특히 지은이가. 성우가 딸을 바라봅니다. 저요? 너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그때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는데. 맞아요. 할아버지가 지은이만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어. 할머니도 기억하세요. 지은이가 창고에 있는 피아노를 바라봅니다. 그 피아노, 다시 소리 낼 수 있을까요? 조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성우가 말해요. 이번 주말에 한강 갔다 와서 피아노 조율도 맡겨볼까요? 지은이가 제안해요. 좋은 생각이야. 하루가 지은이의 제안을 듣고 더욱 신나게 꼬리를 흔들어요. 하루도 찬성하네. 가족들이 웃으며 하루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잠들기 전에 창고에 있는 피아노를 보러 갔어요. 하루도 따라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많은 비밀을 남겨두셨네요. 지은이가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려요. 하루가 피아노 옆에 앉아서 지은이를 바라봅니다. 하루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음악을 이어받으라고 하신 걸까? 지은이가 하루에게 물어봅니다. 하루가 조용히 와라고 대답해요. 그런 것 같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피아노 건반 하나를 눌러봅니다. 딩. 오래되고 틀어진 소리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할아버지가 이 소리를 들으셨구나.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하루가 지은이 곁에 더 가까이 와서 앉아요. 마치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 하루야. 네가 없었으면 이 모든 걸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지은이가 하루를 안아줘요. 이제 남은 건 주말에 한강의 비밀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마지막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루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가족들은 일찍 준비를 마치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도 함께 갔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거든요. 지도상으로는 이쯤인데. 성우가 나침반을 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강 공원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평일이라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야, 여기가 맞나? 지은이가 하루에게 물어봅니다. 하루가 주변을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한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하루가 뭔가 찾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하루를 따라갑니다. 하루가 멈춘 곳은 강변에 있는 오래된 벤치 근처였어요. 벤치 뒤에는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인가 봐요. 미연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뭘 찾아야 하는 거지? 성우가 의문스러워해요.
하루가 버드나무 뿌리 근처를 계속 파려고 해요. 하루가 땅을 파려고 하네. 지은이가 놀라며 말해요. 설마 땅에 뭔가 묻어놨나? 할머니가 추측해 봅니다. 한번 봐볼까요? 성우가 차에서 작은 삽을 가져와서 하루가 가리키는 곳을 조심스럽게 파봅니다. 얕게 파니까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져요. 뭔가 있어요. 좀 더 파니까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있었네요.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말해요. 상자를 꺼내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오래된 상자였지만 녹슬지 않게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열어볼까요? 성우가 상자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오래된 악보 한 묶음과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또 편지네요. 지은이가 편지를 꺼내봅니다. 이번 편지는 영이라고 서명된 편지였어요. 성우가 편지를 읽어봅니다. 도윤아, 네가 이곳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의 추억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이 악보는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이야. 제목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어. 할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눈물이 글썽하세요. 이분,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었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1950년대쯤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편지가 계속됩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지만 음악만큼은 포기하지 말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먼 곳으로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 음악을 이어받아 줄 거라고 믿어.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게 지은이가 궁금해해요. 아마 외국으로 가셨나 봐요. 할머니가 추측하세요. 그 시대에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거든. 특히 여자 연주자들은 더욱.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성우가 읽어줍니다. 도윤아, 내 후손 중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악보를 전해주렴. 그리고 이것도 P.S. 네가 항상 치고 싶어 했던 그 피아노 아직 기억하니? 그 피아노? 가족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악보를 펼쳐보니 정말 아름다운 곡이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악보였는데 글씨체가 정말 예뻤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예쁜 곡 같은데요. 지은이가 악보를 보며 감탄해요. 지은이가 쳐볼 수 있겠어? 성우가 물어봅니다. 한번 해볼게요. 집에 가서 피아노 조율부터 해야겠지만 그때 하루가 갑자기 다른 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하루야, 어디가? 지은이가 하루를 따라갑니다. 하루가 멈춘 곳은 벤치 옆이었어요. 벤치 등받이 부분을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뭔가 있나? 성우가 벤치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벤치 등받이 아래쪽에 작은 쇠판이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 뭔가 쓰여 있어요. 지은이가 쇠판의 글씨를 읽어봅니다. 도윤과 영희의 약속 마이너스 1953년 봄. 와, 할아버지와 그 선생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셨나 보네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 벤치가 있었나? 미연이 신기해해요. 그런가 보네. 아니면 나중에 기념으로 만드신 건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쇠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세요. 하루가 이제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며 가족들 주변을 뛰어다녀요. 하루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런 걸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지은이가 하루를 안아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은 오늘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낭만적이셨나 보네요. 지은이가 말해요. 그럼 젊을 때는 정말 감성적이신 분이셨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영희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우가 궁금해해요. 모르지. 아마 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셨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은 바로 피아노 조율사를 불렀어요. 다행히 일요일에도 출장 가능한 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 정말 오래됐네요. 하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좋은 편이에요. 조율사가 피아노를 살펴보며 말해요. 소리가 날까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물론이죠. 조율만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 거예요. 2시간 정도 조율 작업을 한 후 드디어 피아노가 완성됐어요. 자, 한번 쳐보세요. 조율사가 지은이에게 말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봅니다. 도레미.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쳐줍니다. 하루도 피아노 소리를 듣고 꼬리를 신나게 흔들어요. 와, 정말 좋은 소리네요. 조율사도 만족스러워해요. 이제 그 악보를 쳐볼까? 성우가 제안해요. 지은이가 영희 선생님이 작곡한 영원한 약속 악보를 펼쳐놓고 천천히 쳐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에 퍼져나갑니다. 와, 가족들이 모두 감동받아서 조용히 듣고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음악을 듣고 계세요.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곡이 끝나자 가족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가 갑자기 피아노 앞으로 가서 앞발로 특정 건반들을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지은이가 놀라며 말해요. 하루가 누르는 건반들이 우연히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상해. 이 선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지은이가 하루가 누르는 건반들을 따라서 쳐보니 정말 하나의 곡이 되었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자주 치시던 곡 아닌가요? 맞아. 아버지가 저녁마다 치시던 그 곡이야. 할머니가 기억해내세요. 하루가 어떻게 이걸 알지? 성우가 신기해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나? 지은이가 농담 삼아 말해요. 하루가 곡을 다 치고 나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요. 마치 어때? 잘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하루야. 가족들이 하루를 칭찬해줘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 기억나신 듯 말씀하세요. 아, 맞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 어떤 말씀이요?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셨어. 그리고 가족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가족이 함께 연주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해요. 그럼 우리 모두 뭔가 해볼까요? 성우가 제안해요. 저는 피아노밖에 못 쳐요. 지은이가 말해요. 나는 노래 부를게.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저도 노래 부를게요. 미연도 동참해요. 나는 박수라도 치자. 성우가 웃으며 말해요. 하루는 뭘 할까? 지은이가 하루를 바라보며 말해요. 하루가 마치 대답하는 듯 왈 하고 짧게 짖어요. 하루는 지휘자네. 가족들이 웃어요. 지은이가 다시 영원한 약속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와 미연이 흥얼거리며 함께했고 성우는 박수로 리듬을 맞춰줬어요. 하루는 진짜 지휘자처럼 앞발을 움직이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악이 집 안가득 퍼져나가는 순간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곡이 끝나자 모두들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지은이가 중얼거려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창문이 살짝 열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지은이가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하루가 지은이 곁에 와서 앉아요. 더 이상 짖거나 뭔가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루야, 이제 끝난 거야? 지은이가 하루에게 물어봅니다. 하루가 조용히 와라고 대답해요. 마치 응,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드디어 할아버지 한도윤이 남긴 모든 비밀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보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영희 선생님의 악보, 그리고 가족들이 찾아낸 모든 추억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평범한 반려견으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피아노 소리가 나면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음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매일 저녁 할아버지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많이 늘었네. 할머니가 지은이의 연주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세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하루는 여전히 매일 저녁 피아노 연주 시간이 되면 옆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짓거나 뭔가를 찾으려 하지는 않지만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특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루도 음악을 좋아하나 봐. 미연이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평소처럼 연주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성우가 문을 열어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도윤 씨 댁이 맞나요? 네, 맞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오래전에 도윤 씨를 알던 사람입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서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혹시 할머니가 그분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세요. 영희 씨 맞나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할머니가 서로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세요. 영희 할머니요? 그럼 할아버지의 피아노 선생님. 지은이가 놀라며 말해요. 네, 맞아요. 저는 이영희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세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성우가 궁금해해요. 오늘 오후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곡이 영원한 약속이더군요. 아,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제가 작곡한 곡을 누가 치고 있는 거지 싶어서 혹시나 해서 찾아왔어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영희 할머니를 안내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윤 씨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음악을 사랑하셨죠. 할머니가 대답하세요. 그렇구나. 저는 외국에 있어서 소식을 몰랐어요. 영희 할머니가 안타까워하세요. 외국에 계셨어요? 지은이가 물어봅니다. 네, 전쟁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거기서 50년 넘게 살다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와, 그럼 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네, 피아노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작곡도 계속했고요. 영희 할머니가 가방에서 악보 뭉치를 꺼내 보여주세요. 이 곡들은 모두 도윤 씨를 생각하며 작곡한 곡들이에요. 정말요? 가족들이 놀라며 악보를 봅니다. 도윤 씨와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곡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때 하루가 갑자기 영희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어요. 어머, 이 아이는? 하루예요. 저희 강아지인데.
할아버지가 숨겨놓으신 모든 비밀을 찾아주었어요. 지은이가 설명해줘요. 비밀요? 영희 할머니가 궁금해하세요. 가족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려드렸어요. 피아노에서 찾은 편지들, 은행 금고, 한강의 비밀 장소까지. 정말 도윤씨다운 일이네요. 그 사람이 항상 로맨틱했거든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강 그 벤치 아직 있어요? 네, 있어요. 거기서 할머니가 묻어두신 악보도 찾았거든요. 지은이가 영원한 약속 악보를 보여드려요. 아, 이 악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악보를 만지며 감회에 젖어하세요. 제가 쳐드릴까요? 지은이가 제안해요. 정말요? 고맙겠어요. 지은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영원한 약속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영희 할머니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어가세요. 50년 넘게 떠나있던 고향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작곡한 곡을 듣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곡이 끝나자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쳐주었어요. 도윤 씨가 들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지은이가 수줍게 대답해요. 그런데 혹시 이 아이가 피아노를 더 배우고 싶어 한다면?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세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도윤 씨가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가족들이 놀라며 영희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도윤 씨와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지은이가 눈을 빛내며 말해요. 그럼 일주일에 2번 정도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게 지은이는 영희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날 영희 할머니가 가방에서 특별한 악보를 꺼내주셨어요. 이건 도윤 씨가 젊을 때 작곡한 곡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작품이죠. 할아버지가 작곡도 하셨어요? 네, 정말 재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이 곡은 제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손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지은이가 악보를 받아들고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여진 악보였거든요. 제목이 하루의 선율이네요. 네, 도윤 씨가 언젠가 특별한 하루가 우리 가족에게 올 것이라며 지은 제목이에요. 가족들이 하루를 바라봅니다. 하루가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린 걸 아는 듯 꼬리를 흔들어요. 하루, 정말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이었구나. 할머니가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세요. 그날부터 집에는 매일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은이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갔고 가족들도 함께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지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할머니와 함께 옛 추억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도윤 씨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온 가족이 음악을 사랑하게 된 걸. 영희 할머니가 흐뭇하게 말씀하세요. 6개월이 지나고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하루의 선율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하고 연주를 시작해요. 아름다운 선율이 집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작곡한 곡이 이제야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피아노 옆에 조용히 누워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더 이상 뭔가를 찾으려 하지도 특별히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가족의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가족들이 박수를 쳐줘요. 정말 아름다워요. 영희 할머니가 감동하며 말씀하세요.
이제 도윤 씨의 음악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할아버지 사진이 살짝 움직였어요.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영희 할머니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영희 할머니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세요. 하루는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가끔씩 가족들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하루야, 너도 고마워. 지은이가 하루에게 말해요. 네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하루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짧게 와라고 대답해요. 마치 별 말씀을 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루가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할아버지의 음악을 이어받아 평생 간직할 것이다. 하루와 함께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루는 지은이 침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한도윤의 음악은 손녀 지은이에게 이어졌고 영희 할머니는 오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서 이 가족의 운명을 바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걸 이 가족은 하루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도. 지은이는 이제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진학했어요. 영희 할머니의 추천서와 할아버지의 하루의 선율 연주로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지은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해요. 하루는 여전히 매일 지은이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꼬리를 흔들어줘요. 이제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 되었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는 걸 이 가족은 알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주 3회씩 오셔서 지은이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할아버지와 못다한 음악 교육의 꿈을 이루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루는 여전히 가족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비밀을 찾아 헤매지는 않지만 가끔씩 피아노 소리가 나면 특별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반려견, 하루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답니다. 구독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